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인천 남구의 좁은 골목길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이곳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와 오래된 주택가 사이에 끼어 있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면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명수식당이라는 글씨는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지만 그 아래에서 풍겨 나오는 김치찌개 냄새만큼은 여전히 진하고 따뜻합니다. 이곳의 주인장 조명수는 올해로 70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식당 문을 엽니다.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하루의 준비를 시작하죠. 말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손님들에게도 필요한 말만 건네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낼 뿐이죠. 아내 신정옥은 2살 아래입니다. 명수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고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곤 하죠. 어머, 오늘 날씨 좋네요. 밥 많이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 웃음 뒤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표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을 함께 이 식당을 지켜왔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죠.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이곳을 거쳐갔을까요?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길 직장인들, 술 한잔 기울이러 온 노인들까지 모두가 이곳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갔습니다. 식당 안쪽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액자 속 유리는 먼지로 뿌옇지만 그 안의 모습은 선명합니다. 젊은 시절의 명수와 정옥이 식당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죠. 명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고 정옥은 그의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둘 다 지금보다 훨씬 밝은 표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딘가 조심스럽습니다. 오늘도 단골 손님 몇 명이 다녀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정옥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배웅합니다. 명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국물 좀 더 끓여요. 알았어요.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오후 3시쯤 식당은 한산해집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시간이 되기 전 이 시간대는 늘 조용하죠. 정옥은 테이블을 닦고 명수는 부엌에서 내일 쓸 재료를 손질합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립니다. 한 젊은 여자가 들어섭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가 묻어 있지만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그녀는 빈 테이블을 둘러보더니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정욱이 다가가 물어봅니다. 여자는 메뉴판을 보지 않고 대답합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혼밥 괜찮죠?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요, 금방 나갑니다. 정욱은 주방으로 주문을 전합니다. 명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김치를 볶고 육수를 붓고 두부와 파를 넣습니다. 익숙한 동작입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일이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정성을 다합니다. 단 한 그릇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정옥은 반찬을 준비합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을 작은 접시에 담아 테이블로 가져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나올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식당 안을 둘러봅니다. 오래된 테이블, 낡은 의자, 벽에 걸린 사진까지
그녀의 시선이 사진 앞에서 멈춥니다. 잠시 후 김치찌개가 나옵니다. 뜨거운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욱의 말에 여자는 작게 감사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여자는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뜨고 밥을 한 입 먹고 반찬을 집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데 익숙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가끔 주변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를 찾는 듯한 기색이 있습니다. 정욱은 카운터에서 그녀를 힐끗힐끗 바라봅니다. 묘하게 낯이 익는 느낌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명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무심한 듯 물어봅니다. 손님 누구야?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왠지 낯이 익어요. 여자는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녀의 말에 정욱은 환하게 웃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여자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섭니다. 문이 닫히고 식당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정욱은 여자가 앉았던 자리를 닦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왜 그렇게 낯이 익었을까? 하지만 기억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부엌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명수 식당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풍경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돕니다. 그 젊은 여자의 방문이 어딘가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작은 파문이지만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명수와 정욱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도 묵묵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식당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대 오후 3시쯤입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욱은 그녀를 알아봅니다.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지난번에 너무 맛있어서요. 그녀는 지난번과 같은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또 김치찌개 드실 거예요? 정욱이 묻습니다. 네, 같은 걸로 주세요. 여자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정욱은 주방으로 주문을 전하고 명수는 다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손놀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수도 그 손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2번이나 온 손님이니까요. 밥이 나오고 여자는 천천히 먹기 시작합니다. 정욱은 카운터에서 가게 정리를 하다가 슬쩍 그녀를 바라봅니다. 이상하게도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왜 이 손님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여자는 밥을 먹다가 문득 입을 엽니다. 사장님, 여쭤봐도 될까요? 정욱은 고개를 들며 대답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식당 언제부터 하셨어요? 여자의 질문은 자연스럽지만 어딘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정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벌써 30년 됐어요. 세월이 참 빠르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묻습니다. 그럼 쭉 이 자리에서요? 네, 한 번도 옮긴 적 없어요. 계속 여기서 해왔죠. 여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밥을 한 숟가락 뜹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엽니다. 부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랑 둘이서 하고 있어요. 정욱의 대답에 여자는 조용히 웃습니다. 두 분 다 참 인상 좋으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정욱은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에 대답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말끝이 흐려집니다. 여자는 그 반응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며칠 뒤 여자는 또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단골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메뉴를 주문합니다. 정옥은 이제 주문을 받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김치찌개죠? 네, 잘 알아보셨네요. 이번에도 여자는 식사 중에 말을 겁니다. 사장님, 혹시 다른 곳에서 식당하신 적은 없으세요? 정옥은 손을 멈춥니다.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이렇게 오래된 식당은 보통 자리를 옮기거나 하잖아요. 정옥은 애써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쭉 여기서만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습니다. 명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자는 거의 매일 식당에 옵니다. 이제는 정옥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죠. 네, 겨울이 다가오나 봐요. 평범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눈빛에는 뭔가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여자는 평소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사장님, 혹시 예전에 인천 신포동에서 식당 하신 적 있으세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멈춥니다. 정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테이블 위로 떨어집니다. 뭐라고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여자는 침착하게 다시 묻습니다. 신포동에 있던 진양식당이요. 혹시 아세요? 정옥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합니다. 명수는 부엌에서 나와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몰라요. 명수가 짧게 대답합니다.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손님, 밥이나 드시죠.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려는 듯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여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정옥은 카운터로 돌아와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신포동, 진양식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밀려옵니다. 묻어두려고 했던, 잊으려고 애썼던 과거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자는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정옥은 겨우 대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는 나가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봅니다. 명수와 정옥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갑니다. 문이 닫힌 후 식당은 침묵에 휩싸입니다. 정옥은 테이블을 닦으며 손을 멈추지 못합니다. 명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당신, 정옥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 사람 누구일까요? 명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계속할 뿐입니다. 정옥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물어봐야 대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신포동의 기억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그 일, 그때 그 선택, 그때 그 후회. 모두가 지금까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 그것을 파헤치려 하고 있습니다. 명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왜 우리를 찾아온 걸까?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 걸까?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처럼 식당을 엽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날과 다릅니다. 말은 더 줄어들었고 서로를 마주보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일을 묵묵히 할 뿐입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역시 그 여자입니다. 정옥과 명수는 동시에 그녀를 바라봅니다.
여자는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낡은 사진 한 장입니다. 사장님,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여자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다가갑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식당 간판이 보입니다. 진양식당이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시절의 명수와 정욱이 서 있습니다. 30년 전의 모습입니다. 명수도 사진을 봅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이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접니다. 그리고 이 식당이 우리 가족이 다니던 곳이에요. 정욱은 입술을 떨며 앉습니다. 과거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식당 안의 온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정욱은 사진을 손에 쥔 채 말을 잇지 못합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사진을 세게 쥐고 있습니다. 명수는 부엌으로 돌아가려다가 멈춥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자는 두 사람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이 사진이 어떻게... 정욱이 겨우 말을 꺼냅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여자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유품 상자에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래요. 뒤에 적힌 날짜를 보니 30년 전이더라고요. 명수는 여자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겁니까?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납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그냥 알고 싶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정욱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그 동네에서 일했던 사람들일 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밥은 안 먹겠어요. 실례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나가려 합니다. 정욱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엽니다. 잠깐만요. 여자가 멈춥니다. 정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정아린이요. 여자의 대답에 정욱은 눈을 감습니다. 정씨 같은 성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린 씨,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정욱의 질문에 여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정욱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명수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습니다. 하리는 다시 말을 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중얼거리셨대요. 신포동 식당 이야기를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무슨 일이요? 명수가 묻습니다. 하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식당 돈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우리 집이 망했어요. 아버지는 그 일로 평생 괴로워하셨고요. 정욱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명수는 주먹을 쥡니다. 하리는 계속 말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도망친 사람이 있었대요. 식당에서 일하던 누군가가요. 아버지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명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우린 그저 그 식당에서 잠깐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돈 같은 건 모릅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겠죠.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하리는 다시 돌아서서 나갑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고
식당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입니다. 정욱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당신, 명수가 입을 엽니다.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정욱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명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은 평소처럼 찾아왔지만 식당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정욱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명수는 더욱 말이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 하나가 물어봅니다. 사장님, 오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욱은 애써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처럼 밝지 않습니다. 손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식당 안은 평소보다 조용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두 사람은 정리를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불을 끕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지만 마음속은 평소와 다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걷지만 서로 말이 없습니다. 정욱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가 닫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하리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시간 오후 3시입니다. 정욱은 그녀를 보자마자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명수는 부엌에서 나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또 오셨네요. 정욱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습니다. 네, 어제는 실례했어요. 오늘은 그냥 밥 먹으러 왔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주문합니다. 밥이 나오고 하리는 조용히 먹기 시작합니다. 정욱은 카운터에서 그녀를 지켜봅니다. 명수는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신경이 쓰입니다. 식당 안에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식사를 마친 하리는 계산을 하며 말합니다. 사장님, 제가 어제 너무 무례했죠. 죄송해요. 정욱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엽니다. 사실은요, 제가 요즘 어머니 요양원비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 일을 찾아보게 됐어요. 혹시 그때 일과 관련해서 뭔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정욱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 집이 망한 건 그 돈 때문이에요. 30년 전 아버지가 식당 운영비로 모아둔 돈이 사라졌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우리 집에는 전부였죠. 그 일로 아버지는 빚을 지게 됐고 결국 술에 의지하게 됐어요. 정욱은 입술을 깨뭅니다. 명수는 부엌에서 나와 하린을 바라봅니다. 하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하셨어요. 자기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가족을 힘들게 했다고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대요.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돈이 사라졌다고요. 그리고 그때 식당에 있던 사람은 몇 명 안 됐대요. 아버지는 누가 가져갔는지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정욱은 숨이 막힙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남편 명수가 빚독촉에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정욱은 남편을 돕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식당 금고에 있던 돈을 받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당장 급한 빚을 갚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잠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가져간 후 식당 주인이 돈이 없어진 걸 알았고 경찰까지 왔습니다. 정욱은 두려웠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와 명수는 그 식당을 떠났습니다. 다른 동네로 가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명수 식당입니다.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옥은 혼자 그 비밀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할인의 목소리에 정옥은 정신을 차립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정옥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요.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섭니다. 오늘도 잘 먹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녀는 식당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고 정옥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명수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명수가 묻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들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이제는 털어놓아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이 식당,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요. 옆에서 명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댄 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만 흘러갑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계속해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오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올 때마다 정옥의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명수 역시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인은 평소와 달리 두툼한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밥을 주문하고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정옥은 그 봉투가 신경 쓰입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또 무슨 말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인은 계산을 하며 정옥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오늘 시간 좀 괜찮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옥은 망설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손님이 없으니까요. 할인은 봉투에서 낡은 서류 몇 장을 꺼냅니다. 이거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유품이래요. 서류에는 30년 전 진양식당의 장부와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서 사본도 있습니다. 정옥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립니다. 명수도 부엌에서 나와 그것들을 봅니다. 할인은 조용히 설명합니다. 당시 경찰 조사가 있었대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흐지부지 끝났고요. 아버지는 의심되는 사람이 있었지만 말하지 않으셨대요.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할인은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는 착한 분이셨어요. 증거 없이 누군가를 의심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냥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시며 덮으셨대요. 명수는 서류를 집어듭니다. 당시 없어진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200만 원. 지금으로 치면 큰 돈은 아니지만 30년 전에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명수는 그 금액을 보며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당신. 명수가 정옥을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 빚이 얼마였죠? 정옥은 눈을 피합니다. 기억 안 나요. 하지만 명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빚이 갚아졌습니다. 당시 명수는 아내가 친정에서 돈을 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옥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합니다. 정옥의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그런 돈을 빌려줄 형편이 안 됐죠. 당신, 그 돈 어디서 났어요?
명수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정욱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리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실례했습니다. 할인이 나가고 식당에는 두 사람만 남습니다. 명수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말해요. 그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정욱은 눈물이 차오릅니다.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뭐가 미안해요? 대체 뭘 한 거예요? 명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정욱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그 식당 돈을 내가 가져왔어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집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뭐라고요? 당신 빚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나는 그냥 잠깐 빌리려고 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정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한 집안을 망쳤어요? 명수의 말에 정욱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나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명수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그럼 우리가 30년 동안 남의 돈으로 산 거였어요? 정욱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그분들한테도 미안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명수가 묻습니다. 정욱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무서워서요. 당신이 날 떠날까봐. 그리고 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명수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정욱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러보지만 명수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가고 버스를 타고 바닷가로 갑니다.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명수는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입니다. 연기가 바람에 흩어집니다.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다 거짓이었어. 명수는 중얼거립니다. 내가 열심히 산 게 뭐였나? 다 남의 돈으로 시작한 거였잖아. 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낀 밤입니다. 한편 정욱은 식당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식당에서 그녀는 울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남편도 식당도 삶도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명수가 웃고 있는 사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정욱은 사진을 떼어냅니다. 액자를 품에 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남편에게, 할인의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방파제에 앉아 있습니다. 술병이 옆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취해 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한테도 도둑질했어. 우리 삶을 훔쳐갔잖아. 해가 떠오릅니다. 명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 있어야 할까요? 그는 방향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차가운 아침 바람이 그를 스쳐 지나갑니다. 식당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폐업 예정이라는 글씨. 정욱이 새벽에 붙인 것입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수군거립니다. 명수 식당이 문 닫는데? 왜? 장사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할인도 그 종이를 봅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건 아닐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정옥은 식당 안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것들을 상자에 담습니다. 낡은 그릇, 오래된 냄비, 손때 묻은 도마, 모두가 추억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옥은 남편이 걱정되지만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밤이 됩니다. 명수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식당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빈집, 혼자 있는 집,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밤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울고 있습니다. 이틀째 밤입니다. 명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전화를 몇 번이나 걸어봤지만 받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불안과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릅니다. 명수는 바닷가 근처 허름한 여관에 묵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닙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웁니다.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지 허무한지 알 수 없습니다. 30년. 그는 중얼거립니다. 30년을 속고 산 거야. 내 인생이 뭐였나?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습니다.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빚을 갚고 식당을 시작하고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남의 불행 위에 세운 삶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떳떳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 됩니다. 한편 하리는 집에서 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면회하고 돌아온 길입니다. 오래된 상자를 뒤지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조명수님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리는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현금 뭉치가 들어 있습니다. 돈은 200만 원입니다. 그녀는 편지를 펼쳐봅니다. 아버지의 글씨입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쓰지 못한 듯 삐뚤빼뚤합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명수님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리는 숨을 멈추고 편지를 읽어내려갑니다. 그때 식당에서 돈이 사라진 일 사실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잠시 빌렸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루만 쓰고 다음날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돈이 없어진 걸 알게 됐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신정옥 씨가 가져갔다는 소문이요. 저는 퇴원하자마자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두 분은 식당을 그만두고 떠나셨더군요. 저는 두 분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리는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편지는 계속됩니다. 결국 식당은 문을 닫았고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것 같아서요. 이 돈은 그때 빌렸던 돈에 이자를 더한 것입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편지 마지막에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것입니다. 하리는 편지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오해했구나.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정옥을 의심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그녀가 누명을 쓴 것을 미안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리는 그것을 모르고 두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리는 봉투를 들고 명수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식당 문은 잠겨 있습니다. 폐업 예정 종이만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립니다.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하리는 근처 가게에 물어봅니다. 명수식당 사장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가게 주인이 고개를 젓습니다. 글쎄요, 며칠째 안 보이던데요. 폐업한다고 해서 다들 놀랐어요. 하리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결국 하리는 경찰서에 갑니다. 명수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소문을 시작합니다. 며칠 후 명수가 바닷가 여관에 있다는 연락이 옵니다. 하리는 곧바로 그곳으로 향합니다. 여관 복도는 어둡습니다. 하리는 명수의 방 앞에 섭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조명수 사장님, 저 정아린이에요. 할 말이 있어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오해가 있었어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명수가 서 있습니다. 수염이 자라고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술 냄새가 납니다. 뭐하러 왔어요? 명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습니다. 하리는 봉투를 내밉니다. 이거 제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사장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래요. 명수는 봉투를 받아듭니다. 안에 있는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읽는 동안 명수의 표정이 변합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안도.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는 주저앉습니다. 그럼 아내가 안 가져간 거였어? 하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아버지가 잠깐 빌렸던 거래요. 하지만 사고 때문에 제때 돌려주지 못했고요. 그 사이 사모님께 누명이 씌워진 거예요. 아버지는 평생 그걸 미안해 하셨대요. 명수는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럼 아내는 잘못이 없었어? 하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네, 제가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두 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명수는 벽에 기댑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아내가 돈을 가져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재킷을 집어듭니다. 집에 가야겠어요. 명수가 말합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두 사람은 여관을 나와 차에 탑니다. 가는 길 내내 침묵입니다. 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아내를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명수는 차에서 내립니다. 들어가 보세요. 저는 이만. 할인이 말하려는 순간 명수가 말합니다. 같이 가요. 아내한테도 이 편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집 앞에 섭니다. 명수는 문을 엽니다. 정욱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듯 초췌한 모습입니다. 남편을 보자 그녀는 벌떡 일어섭니다. 당신, 정욱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명수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건넵니다. 정욱은 편지를 받아 읽습니다. 읽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읽을 때 눈물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정욱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명수가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 정말 그 돈 가져간 거 맞아요? 정욱은 고개를 숙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입니다. 정옥은 편지를 손에 쥔 채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명수와 하리는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옥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나는 그 돈을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식당 금고에 있는 걸 봤어요. 그때 우리 빚이 너무 급했고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나도 미칠 것 같았어요. 명수는 말없이 듣고 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가져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욱은 눈을 감습니다. 못했어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금고를 닫고 나왔어요. 하지만 다음날 돈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들렸고 사람들이 날 의심했어요. 명수는 숨을 멈춥니다. 그럼 가져가지 않은 거였어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 가져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나를 본 사람이 있었나 봐요. 금고 앞에 서 있는 걸요. 그래서 다들 내가 가져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왜 그렇다고 말했어요? 며칠 전에 당신이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명수의 목소리에 혼란이 묻어납니다. 정욱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그때 하린 씨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정말 가져간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가져가지 않았지만 가져가려고 했던 마음만으로도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진짜 가져갔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적어도 우리 빚이라도 갚았을 텐데. 하리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제가 다 망쳤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두 분을 괴롭혔어요. 정말 죄송해요. 명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돈을 구해왔습니다. 친정에서 빌렸다고 했습니다. 명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명수가 묻습니다. 정욱은 한숨을 쉽니다. 친정에서 빌린 게 맞아요. 어머니가 평생 모아둔 돈이었어요. 나중에 조금씩 갚았죠. 10년이 걸렸지만요. 명수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괴로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내 옆에 앉습니다. 당신, 명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정욱은 고개를 젓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리는 일어서서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편지를 진작 봤어야 했는데 이렇게 늦게 발견하다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정욱은 하린의 손을 잡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일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었어요. 당신 아버지도 우리도 모두가 피해자였던 거죠. 하린은 더욱 울음을 터뜨립니다. 명수는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하린의 아버지가 쓴 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글씨가 떨린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죄책감, 미안함, 후회. 모든 감정이 그 글씨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명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빚을 만들었고 당신은 그걸 갚으려고 고민했고 하린 씨 아버지는 실수로 오해를 만들었고 모두가 죄를 짓고 모두가 벌을 받으며 살았어요. 정욱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서요. 내가 가져갔다고 말했던 거. 명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30년 동안 진실을 말했던 거예요. 내가 믿지 못했을 뿐이죠. 하리는 봉투에서 돈을 꺼냅니다. 이거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두 분께 드려야 할 돈이래요. 명수와 정옥은 그 돈을 바라봅니다. 200만 원. 30년 전에는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정옥이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았으니까요. 하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두 분은 누명을 쓰고 떠나야 했잖아요. 그것도 피해예요. 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엽니다. 이 돈으로 하린 씨 어머니 요양원비를 내세요. 당신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갚는 것보다 가족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해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3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할인이 묻습니다. 식당은 정말 문 닫으실 거예요? 명수와 정옥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걸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까요? 명수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떳떳하게요. 명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든지 하고 싶어요. 제가 저지른 일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어요. 명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냥 가끔 밥 먹으러 오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정옥이 집에서 간단히 준비한 음식입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 평범한 식사이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오해가 풀리고 나니 음식 맛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맛있어요. 할인이 말합니다. 정옥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식당 음식보다 못하지만 정성은 담았어요. 명수는 밥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식사를 마치고 할인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일 식당에서 뵐게요. 꼭 다시 여세요. 그녀의 말에 명수와 정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다시 열어볼게요. 할인이 떠나고 두 사람만 남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입니다. 명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정옥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는 함께 짊어져요. 30년이 지났지만 우린 여전히 함께해요. 명수가 말합니다. 정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함께해요. 앞으로도 계속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명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정옥은 대답합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번에는 진짜로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힙니다. 30년 동안 같은 침대에서 잤지만 오늘 밤만큼 가까이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드러나고 용서가 시작되는 밤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수 식당 앞에 붙어 있던 폐업 예정 종이가 떼어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종이가 붙었습니다.
다시 문을 엽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간단한 문구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벽 5시 명수는 다시 식당 문을 엽니다. 불을 켜고 물을 끓이고 하루를 준비합니다. 익숙한 동작이지만 오늘은 느낌이 다릅니다.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정옥도 일찍 나와 남편을 돕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거 해볼까요? 그녀가 묻습니다. 명수는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오늘은 돼지불백 어때요? 예전에 손님들이 좋아하던 거요. 정옥은 환하게 웃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해봐요.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봅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고릅니다. 돼지고기, 양파, 당근, 고추 하나하나 정성껏 골라 담습니다. 시장 상인이 말합니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명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쉬었어요. 식당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합니다. 명수는 고기를 썰고 정옥은 양념을 만듭니다. 두 사람의 손놀림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한 호흡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하는지 압니다. 당신, 이거 맛 좀 봐요. 정옥이 양념을 떠서 건넵니다. 명수는 맛을 봅니다. 좋은데요. 조금만 더 달게 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탕을 조금 더 넣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아이고, 사장님 다시 여셨네요? 폐업한다고 해서 놀랐는데. 정옥은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계속할 거예요. 오늘은 돼지불백 특선이에요. 손님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입니다. 10년, 20년을 다닌 단골들이죠. 명수는 주방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정옥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 머리 자르셨네요. 젊어 보이세요. 식당 안에는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공간은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온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할인이 식당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습니다. 정옥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와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김치찌개요. 역시 그게 제일 맛있어요. 할인은 자리에 앉아 식당 안을 둘러봅니다. 예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밝고 따뜻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오히려 이 부부를 더 가깝게 만든 것 같아 다행입니다. 김치찌개가 나옵니다. 정옥이 직접 가져다 줍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서비스예요.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돈 낼게요. 이제 진짜 단골이 된 거잖아요. 정옥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명수가 주방에서 나옵니다. 그는 할인의 테이블 앞에 섭니다. 오늘 반찬 하나 더 드릴게요. 작은 접시에 멸치볶음을 담아 내놓습니다. 이거 할인 씨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예요. 할인은 눈이 커집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할 때 그분이 늘 이 반찬을 많이 드셨어요. 맛있다고 하시면서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아버지, 반찬을 집으며 웃던 아버지. 오래전 기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 할인은 멸치볶음을 한 점 집어 먹습니다.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맛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맛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슬픔이 아닌 따뜻함 때문입니다. 명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정옥은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나니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걸까요? 정옥은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명수 식당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문, 그리고 오늘 특선 메뉴가 맛있다는 소문. 식당은 북적입니다. 명수와 정옥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30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 하리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에도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정옥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하리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정리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씁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분위기는 편안합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온 것처럼요. 정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식당에 앉습니다. 정옥이 차를 끓여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명수가 말합니다. 하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정옥은 하린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가 당신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것 같아요. 명수가 입을 엽니다. 하린 씨, 앞으로도 자주 와요. 이제 우리 가족 같은 거니까. 하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명수와 정옥은 그녀를 배웅하며 손을 흔듭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내일 또 봐요. 하리는 돌아서며 미소를 짓습니다. 네, 내일 또 올게요. 두 사람은 식당 문을 잠급니다. 불을 끄고 집으로 향합니다. 나란히 걷는 길. 명수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정옥은 남편의 손을 꼭 쥡니다. 당신도요.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정옥이 말합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정옥이 대답합니다. 우리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떳떳하게, 당당하게요. 명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요. 함께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평화롭게 잠듭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잠드는 밤입니다. 오해도, 거짓도, 죄책감도 없는 밤입니다. 그저 따뜻한 온기만 가득한 밤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수 식당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더욱 자주 찾아오고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하리는 이제 거의 매일 식당에 옵니다. 때로는 손님으로, 때로는 일손으로 도와줍니다. 정옥은 그녀를 딸처럼 대하고 명수도 편하게 대합니다.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냅니다.
어느 날 아침 할인이 식당에 일찍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오늘 제가 주방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명수는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손님이 왜 그런 걸 해요? 하지만 할인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정욱은 웃으며 말합니다. 그냥 두세요. 저 아이 고집 센 거 당신도 알잖아요. 명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당을 준비합니다. 청소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듭니다. 점심시간 한 젊은 부부가 식당에 들어옵니다.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소문 듣고 왔어요. 뭐가 맛있어요? 정욱이 메뉴를 설명합니다.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가 인기 많아요. 오늘은 돼지불백도 있고요. 부부는 김치찌개 2개를 주문합니다. 명수는 정성껏 찌개를 끓입니다. 김치를 넉넉히 넣고 두부도 큼직하게 썰어 넣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구수한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웁니다. 음식이 나가고 부부는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집밥 같아요. 남편이 말합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요. 오랜만에 이런 음식 먹어봐요. 정욱은 그 말을 듣고 흐뭇하게 웃습니다. 식사를 마친 부부는 계산을 하며 묻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래 하셨어요? 명수가 대답합니다. 30년 됐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30년을 한자리에서요. 명수는 잠시 정욱을 바라봅니다. 네, 아내랑 함께요. 부부가 나가고 할인이 테이블을 치우며 말합니다. 보기 좋으세요. 두 분. 정욱은 수줍게 웃습니다. 명수도 멋쩍게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입니다. 세 사람은 식당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요즘 장사 잘 되는 것 같아요. 할인이 말합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예전보다 손님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명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밥이란 건 말이야.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껏 만들면 손님들이 그걸 느끼는 거죠. 할인은 명수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장님, 하나 물어봐도 돼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말해봐요. 명수가 대답합니다. 그동안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계속하셨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명수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힘들었죠.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있었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죠. 정욱도 남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있어서 버텼어요. 혼자였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할인이 조용히 묻습니다. 정욱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 좋은 인연을 만날 거예요. 명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당신 가족이에요. 할인은 눈물을 닦으며 웃습니다. 감사해요. 정말요.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오후입니다. 식당 안은 고요하지만 평화롭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세 사람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명수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정옥은 손님을 응대하고 하리는 음식을 나르며 돕습니다. 한 노인이 식당에 들어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정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노인은 구석자리에 앉으며 말합니다.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밥은 적게요. 명수는 노인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찌개를 끓입니다. 된장을 넉넉히 풀고 두부와 야채를 골고루 넣습니다. 국물을 조금 더 넣어 먹기 편하게 만듭니다. 밥도 적당량으로 담아냅니다. 음식이 나가자 노인은 천천히 먹기 시작합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오래 씹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맛있네요. 옛날 생각이 나요. 정옥이 물을 가져다 주며 묻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젊었을 때 생각이요. 아내랑 둘이 밥 먹던 시절이요. 그때도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었죠. 지금은 혼자세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내가 떠난 지 오래됐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으면 그때 생각이 나서 좋아요. 명수는 주방에서 그 대화를 듣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신과 아내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요? 하지만 지금은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는 조용히 음식을 만들며 생각합니다. 노인은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합니다. 잘 먹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네요. 정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식당을 나갑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세 사람은 정리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식당에 앉습니다. 명수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한잔해요. 세 사람은 잔을 부딪힙니다. 건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인이 말합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 셋이서요. 명수도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세 사람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있었던 일, 손님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웁니다. 따뜻한 밤입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갑니다. 하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일 또 올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명수와 정옥은 그녀를 배웅합니다. 조심히 가요. 우리 딸. 정옥의 말에 하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문을 잠급니다. 불을 끄고 집으로 향합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명수가 말합니다. 우리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정옥이 묻습니다. 왜요?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옥은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열심히 산 것도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충분해요. 집에 도착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명수가 말합니다. 내일도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정옥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우리 식당 맛있잖아요. 맛도 맛이지만 명수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만드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옥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평화롭게 잠듭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 것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따뜻한 밥을 대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명수는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은 하늘입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그는 식당 문을 열고 불을 켭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옥도 곧 도착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손님들 많이 올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준비를 시작합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정성을 다해서 식당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명수식당 삶의 밥 한 그릇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문구입니다. 이 식당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람이 불고 김치찌개 냄새가 골목을 감쌉니다. 누군가의 상처 위에도 누군가의 후회 위에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이 피어납니다.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는 곳,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곳, 명수식당입니다. 할인도 아침 일찍 식당에 도착합니다. 오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옥은 웃으며 앞치마를 건넵니다. 그래요. 우리 딸. 세 사람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골목 어귀에서 한 손님이 식당을 향해 걸어옵니다. 또 다른 손님이 뒤따라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삶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 명수식당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함께하는 곳으로, 작지만 따뜻한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런 곳으로